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네, 김현웅입니다. 네, 어제 하늘 황태순 TV가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군요.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어제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대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대구에 가서 잠깐 무슨 촬영도 좀 하고 TV 토론도 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 흔한 얘기로 공을 쳤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일을 갖다가 꽉 깨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조국 그 전 장관 그 네.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은 네. 조국 구속이 저희는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유시민이가 또 뭐 나불나불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뭐 증거도 없을 것 같고 정경심에 대해서는 네. 뭐 조국 뭐 할 수 있냐 니들이 뭐 이렇게 막 비아냥대고 네. 했는데 지금 저 윤석열 검찰의 기세는 네. 기호지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파죽지세 기호지세. 기호지세가 네. 호랑이 올라타고서 끝까지 가는 우리는 조국 너머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논란을 했는데 그 얘기가 정말 완전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지금 백원우는 네, 잠깐만 하나하나 짚어보죠. 그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황태순 TV에서는 조국이 끝이 아니다. 조국 너머로 가야 된다고 당위론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과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이었죠. 그런데 앞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검찰은 이미 조국은 이미 다 이제 흔한 얘기로 다 잡아놓은 고기고 이제는 거기서 더 넘어서 조국이 관장하고 있던 민정수석실 또 민정수석실을 지휘하던 더 윗선까지 마구마구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국이 뭐 작아 보이고 정경심은 뭐 어느 집 아줌마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네. 뭐 검찰총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확보하고 있고 네. 수사팀을 이제 물갈이를 할 거예요. 확실하다. 네. 2월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네. 정기 인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그리고 그 조국 수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설레발을 많이 쳤습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검찰 개혁안 내라. 뭐 저거 저쪽은 뭐 유시민이까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뭐 근데 이제는 권력의 가장 큰 핵심부인 민정수석실을 들이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어설픈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네. 자 유재수 감찰 중단에 조국이 안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이 누구 지시를 받았는데 네. 그 비서실장이냐 대통령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백원우가 지금 사설 감찰팀까지 네. 동원해가지고서 울산 그 시장 선거 김기현 정치 공장을 했는데 시장,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 공작을 했죠. 근데 제가 좀 검찰 쪽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 지금 그 사건을 네. 이제 검찰 차원에서는 이제 울산 지검에서 하던 거를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는데 네. 이게 단순히 관할 구역을 이제 인수인 게 한 게 아니고 네. 그동안 그 울산지검에서 이제 축적한 자료와 네. 플러스 인력까지 뭐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한 수사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은 가뜩이나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 당시에 뭐 가급적 파견을 갖다가 뭐 자제하라 금지하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지검에서 하고 있었던 그 건을 갖다가 일체 다 서울로 올려라. 근데 그냥 사건만 올려갖고는 또 여기 검사 또 수사관들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잖아요. 다시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졌던 검사와 그것을 갖다가 실제 파헤쳤던 수사관들까지도 서울로 일단 배속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검찰총장이 그냥 얼레벌레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이를 악물었다는 구체적 증거죠. 물론이죠. 지금 울산지검이 네. 그 울산지검장은 이제 목숨을 걸고 전지검장이죠. 전지검장이죠. 물러나면서 이제 네. 그 원한 맺힌 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당사자들 다 압수수색하고 선거는 지고 네. 이 한 원한 맺힌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리 정치 권력이 문재인 정권이 네. 목을 조르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이 진실만은 파헤쳐야 되겠다는 각오로 네. 이 성과를 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장시키지 않고 네. 서울중앙지검이 여기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을 다시 파헤치겠다고 들고 왔으니까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러더래요. 왜 지나간 일들을 왜 인지하냐 이렇게 또 항변하는데. 아니 김 시장 네.
원래 지나간 일 중에서 나쁜 일을 파헤치는 것이 수사지 생기지도 않은 일 갖고 파헤치면 그게 옛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이 미리 예측해서 하면 그게 수사입니까? 점쟁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이 이제 파헤칠 것들이 울산지검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네. 백원으로 뭐 자기는 뭐 넘어온 거 뭐 이첩 단순 이첩했다는데 네. 첩보 관리 범죄 비위 관리 대상이 아닌 민간이 사찰하는 거예요. 이거 민간이 사찰이에요. 말도 뭐 어떻게 되는 얘기들을 꺼내 갖다 붙여야지. 자 보세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밑에는 민정비서관이 선임비서관입니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민원비서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장은 민간인이에요. 중앙부처 공무원도 아니고 선출직 지방에서 선출직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걸 갖다가 감찰했으면 그렇죠. 이건 딱 떨어지는 민간인 사찰인데 아니 박형철 비서관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황태순이나 뭐 김영광이 사찰하라 그런 거는 다 잊어먹을 수 있겠지만은 박형철 비서관도 아니 이것도 선거 앞두고 대한민국 광역시장에 대한 그 관련 갖다가 주었으면은 딱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박형철이 한 건 받았다는데 또 이 친구도 말을 바꿔서 내가 여러 개를 넘겨서 모르게 기억이 안 난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네. 고대 뭐 신문 방송학과 나와서 뭐 전대 뭐 학생운동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 한국의 정부의 사법 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에 대한 이해도 전혀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죠. 지금 뭐 울산시장 선거하는데 지금 자기 감찰관을 보냈다는 거예요. 백원우 감찰반원들을. 근데 청와대 소속 자기 비서관실 소속도 아닌 사람들을 따로 구성해가지고 큰일 날 얘기. 별동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날 얘기죠. 큰일 날 얘기죠. 아니 왜냐니까 그건 청와대 비서실 직제에 따라서 비서관도 민정수석실 밑에 비서관도 반부패 비서관 밑에 특별 감찰반을 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정비서관은 그걸 두면 안 됩니다. 지금 백원우 씨가 쏟아낸 것도 아니고 언급한 몇 가지 말들에 벌써 예. 검찰이 파고 들어가서 목을 죄고 자를 근거를 백원우 스스로가 이제 남겼고. 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이를 악물었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가 박형철 비서관이 이 사람은 뭐 제대로 사법고시에서 검사 엘리트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파견검찰총장하고는 형님 동생하는 그 안기부 국정원 그 사찰 국정원 댓글 공작을 파헤쳤던 팀장과 윤석열 팀장이 밑에 팀원으로 활약했던 것이 당시 박형철 검사입니다. 그래서 백원우도 학생 운동권 출신이지 조국도 실무 경험이 없지 하고 그러니까 검찰과 연결될 대화할 수 있는 그 통로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을 붙잡아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과의 대화 통로, 검찰과의 대화 통로를 반부패 비서관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민정비서관이 해야죠. 지금 이번 그 언론 검찰발 뉴스로 나오는 걸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강도 높게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그리고 그 박형철은 제대로 된 사법 공무원 그 검찰 출신으로서 이거를 자기가 호도해서 뭐 첩보를 이야기를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진실을 털어놓고 백원우를 딱 물고 들어가니까 이 민정수석실이 노무현 민정수석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고리를 딱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할 수 있게 한 거죠. 자, 흥분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웬만하면 박형철이가 자기 정말 친형 동생 같은 사이인데 이 박형철을 강하게 다뤄가지고 진실을 얼개지. 근데 더 갈 게 많죠. 백원을 붙잡아가면 더 많을 텐데 했다는 것에서 이 윤석열 검찰의 각오, 기세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형철 비서관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만은 사의를 표명했죠. 근데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유죄수권이에요. 그게 중앙지검에서 받은 게 아니라 동부지검에서 받았습니다. 동부지검에서 보면 이거 따라락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유죄수 관련해서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나왔던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특히 박형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슨 얘기가 떠오르냐 하니까 조국은 정말로 유죄수를 잘 몰랐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도 그동안 모르쇠에 일관했던 조국도 유죄수권에 있어서만 굉장히 방어선을 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니까 조국의 유죄수를 모르는데 유죄수에 대한 감찰이 무마되었다면은 이것을 갖다 무마하겠다고
박형철에게 지시를 조국을 통해 지시를 내리고 그때 보면 이인걸 특감반장 등이 이에 이를 수 있냐면서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시한 게 조국이 몰랐다면 누굽니까? 이호철입니까? 양정철입니까? 전해철입니까? 아니면 임종석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그 위에 문재인입니까? 아니면 뭐 또 뭐요? 그 옆에 동상. 김정숙 여사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도 이제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원래 조국 거는 세계 처음에 간단하게 지금 생각하면 참 보면 조그만 일로 시작한 조그만 일이죠. 조그만 일로 시작하면서 그때 기억 안 나서요? 조국이 뭐 저 장관 지명되자마자 서해 맹산의 각오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기세 등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딸아이 문제가 터지면서 그게 딸아이 문제가 그것도 자기가 저 조민이라는 친구가 말이지 자기 자랑한다고 그 뭐 어디 한 그 뭐 자소서 그 5만 원씩 받고 파는데 여기서 단초가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건은 세 건입니다. 조국과 조국 일가의 비리. 그 다음에 유재수 전 감찰 무마. 그 다음에 백원우의 김기현 울산시장 떨어뜨리기 정치 공작, 송철호 붙이기 정치 공작. 이 세 가지에 보면 공이 조국 개인 비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재수와 백원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은 이를 악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지금 저희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선에선가 이제 저지선을 치고 네. 윤석열을 다리를 몰래 뒤에서 이제 확 부러뜨리는 짓을 할 거라고 얘기는 하고 뭐 다 얘기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는 추세에 몰려가지고서 그 어떤 대항 조치도 쓰기가 어려운 네.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국면에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뭔 얘기가 나올지 이제는 뭐 백원우는 이 친구가 보니까 이 관념이 없네요. 우리 편 도와주고 뭐 우리 대항하는 놈들 그리고 백원우가 저기 적폐 청산 적폐 수사의 총지휘자였던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은 왜 안 하시나 해서 내가 이제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정무비서관 하신 분이니까 직접 말씀하시긴 뭐 할 것 같은데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국민장 치를 때 그때 이제 이명박 당시 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추모사를 읽으려 하는데 백원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뭐 고래고래 가함을 지르면서 이명박 네가 죽였다 뭐 살인마 하면서 막 이명박 대통령한테 달려들었고 당시 경호원들에서 다 끌려나갔죠. 백원우는 자기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사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박형철인 그건 정식으로 그건 정식 그건 특별 감찰 반원이고 개인 사병을 갖다가 길러갖고 적폐 수사를 갖다가 총지휘했던 자입니다. 적게는 백원우의 한풀이, 네. 그다음에 문재인의 한풀이로 네. 이 적폐 청산이 기획되고 진행됐다라는 것이 네. 이전 문재인 정권의 비극의 씨앗인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사법 네. 형법의 가장 큰 출발점이 뭡니까? 개인적인 보복, 사적 보복의 금지. 금지의 원칙입니다. 네. 어제 마침 대구 갔더니 대구에서 참 택시 타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분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조국이 조국을 구했다는 거예요. 조국 때문에 좌파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게 되었고 그들의 추악함을 갖다가 똑똑하게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조국 딸은 뭐 어제 오늘 또 의사 뭐 되려고 좀 뭐 또 시험을 여러 개 뭐 다 치고 있다 그러네 참. 낙질 몇 번 한 양반이 섬세한 가족이 섬세한 가족.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올 8월 달에 시작되었던 조국 조만한 그 조민양의 자소서부터 시작했던 이것이 드디어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를 악물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